네, 부동산 골든타임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6월부터 새롭게 바뀐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상담과 좋은 정보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하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KR 부동산 아카데미의 이철희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2주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좋은 소식을,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번 주에 또 좋은 정보들 좀 전해주시면서 자세한 상담들까지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폭발적인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장님과 오늘 먼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전에 이 체크 시간을 통해서 좀 좋은 정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서도 요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 시장이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서 투자자들 역시도 고민 많으신 분들 있으십니다. 자, 그런 분들, 자,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있으시다면, 자, 이 시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의 기본적인 사항들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정보들 먼저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학원을 운영을 하고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한 70% 가까이가 이제 아파트로 변모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죠. 그런데 이 아파트를 그냥 올해 하반기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굉장히 평면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잘못 대답을 하거나 잘못 판단을 하면은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아파트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맥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아파트 사이클 투자 분석 방법입니다. 아파트가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파트가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처음 만나는 곳은 아마 모델하우스, 청약시장일 것입니다. 청약시장에서 아파트를 만나게 되면 만약에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했다, 청약을 했다, 그런데 당첨이 되었다라고 하면 계약을 진행하고 중도금을 한 6번 정도를 내지요. 그리고 3년 반 정도의 공사기간이 끝난 다음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고 나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신축 아파트로서 살다가 한 11년서부터 한 30년 정도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고 물량, 그냥 일반적인 전세를 끼고 한 갭 투자 시장의 아파트에 살게 되죠. 그러다가 30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는 정비 사업 분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단계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표를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요 그래프가 뭐냐면은요, 좀 4단계로 좀 나눠야 됩니다.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단계별로 분류를 해서 아파트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양권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신축, 세 번째는 갭 투자, 그리고 네 번째가 정비 사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처음 만날 때에는요, 청약시장, 모델하우스에서 만나게 되죠. 모델하우스에서 요 가격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3년 반 정도 흐르면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요. 분양권에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정도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이 붙고 나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를 하고 한 10년 동안의 신축 아파트라고 하죠. 근데 이 신축 아파트는 투자의 대상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여러 개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레버리지는 은행의 대출, 금융 여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갭 투자 시장에서의 아파트는 보통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라는 것이 대략 70에서 80%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세가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송파에 한 9,500세대의 헬리오시티가 올 연말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매매가가 30평대가 지금 한 15억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는 지금 나오는 물량들이 대략 6억에서 7억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현재 50% 미만을 밑돌고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하는 데 필요한 레버리징, 다시 말해서 전세 보증금의 금액이 매매가 대비 낮기 때문에 추격 매수자들이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한 10년 동안에 가는 동안에는요, 사실상 갭 투자 대상으로서의 아파트로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실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누리는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아파트가 바로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은 지 한 10년 미만에 있는 아파트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에 많이 유행을 했던 갭 투자 시장입니다. 이 갭 투자 시장도 사실 10년 차부터는 왜 갭 투자가 가능하냐면요. 이게 위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매매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신축이 입주가 시작됐을 때부터 한 10년 때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전세가가 쫓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대략 어느 정도가 나냐면은 20에서 30%까지 전세가가 쫓아오고, 그리고 11년 차부터 한 30년 차까지 매매 가격이 움직이는데요. 어떤 동선으로 거의 움직이게 되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세 가격의 사이클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매매가가 움직이는 것이 그런 패턴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전세가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면 매매가도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가 이제 20년이 지나고 30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정비사업, 재건축 아파트 대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돼요. 아파트의 전세 가격 자체는요, 아파트가 이제 노후됐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떨어지게 되고, 하지만 매매 가격은 거꾸로 미래의 입주권 혹은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앞으로 당겨서 투자의 대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갭이 상당히 커지죠. 이건 갭 투자가 아니죠. 정리를 하게 되면 분양권 상태, 그러니까 청약을 하고 입주할 때까지 3년 반은 분양권 시장으로서의 아파트로 봐야 되고, 이 시장과 신축 아파트의 시장은 전혀 다른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것. 같은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갭 투자 시장과 또 신축 아파트는 또 다른 패턴으로 흘러가게 되고, 마지막에 재건축 대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분석 방법이나 투자 방법이 또 다르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거나 할 때에는요, 이렇게 아파트가 4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분양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분양권 청약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이 가점제냐, 추첨제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분양가가 인근에 있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 약간 높게 형성이 돼서 일반 분양가가 형성이 되는데요. 요새는 허그에서 분양가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분양가가 기존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아파트보다 조금 낮은 경우로 분양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로또 아파트, 로또 분양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 사이에는 청약 시장이 그래서 많이 달아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융 여신 정책, 이게 이제 중도금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9억 원 이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전매 기한이 있죠. 그래서 전매 기한이 있느냐 없느냐, 조정 지역이냐, 투기 과열 지구냐, 이런 것들도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 시장은 없죠. 분양권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 시장 없으니까 레버리지가 없다. 대출을 이용하는 레버리지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신축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다. 이제 주인이 청약을 받아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고, 전세가율이 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통 40~50%입니다. 그리고 갭 투자의 효용이 그래서 낮고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요, 처음에 입주를 할 때 인프라가 완성이 되질 않아요.
뭐 학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편리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프라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의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에 시너지를 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요. 갭 투자는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변의 인프라가 이제 완성되는 시기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의 추이에 의해서 매매가도 움직이는 그런 이제 타임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수요에 따라서 매매가가 전세가가 움직이고 매매가가 움직이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세 수요의 오름과 내림은요. 멸실량과 입주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 지역이나 송파 같은 경우에 특히 강동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면 매매가가 오른다는 건 아시겠지만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수요 때문에 전세가 모자르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의 인근 재고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지만 거꾸로 3년 반 뒤에 돌아올 때는 멸실한 것이 새로 지어서 돌아올 때에는 5천 세대가 나가면 7천 세대, 8천 세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아파트, 신규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낮게 형성이 되겠지만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도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 타이밍, 들어가는 타이밍과 나오는 타이밍, 요것을 갭 투자할 때에는요 상당히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2년을 전후한 투자가 가장 갭 투자에서는 적합하다라고 경험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의 5가지 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요것이 시간이 좀 없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제가 이따가 2부 시간에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